지금 계좌에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엔 다르겠지 하면서도 혹시나 또 미끄러질까봐 밤잠 설치고 계시죠? 2026년 1월 현재 한국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혼란의 중심에 다시 한번 리플이 섰습니다. 옆집 김 부장님이 삼성전자 다 팔고 리플로 갈아탔다는 이야기, 이거 그냥 흘려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상황, 결국 우리가 기댈 곳은 자산시장뿐인데 지금 그 판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2026년 리플이 과연 정고점을 뚫고 진짜 지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리도속이라는 끔찍한 악몽을 반복할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남들 환호할 때 추격 매수하다 물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냉정한 팩트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시죠. 2026년 대한민국 경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질식 직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성장률이 어쩌고 떠들지만 거창한 수치 들이댈 필요도 없이 당장 우리네 지갑 사정만 봐도 답이 딱 나오거든요. 3년 전만 해도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했던 희망. 고문이 이제는 여기서 더 추락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어 버린 게 뼈 아픈 팩트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34살 김대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 명품 살 때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청약 통장 만들고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2026년 상황이 어떤가요?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서 점심 한 끼에 1만 5천 원이 예사가 됐고 대출 이자는 숨만 쉬어도 통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굳게 믿었던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인 박스피에 갇혀서 탈출할 기미조차 안 보이고 있죠. 김 대리가 엊그제 퇴근길에 소주 한잔하면서 울먹이듯 그러더라고요. 형,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월급만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이번 생은 틀린 걸까요? 이게 비단 김 대리 혼자만의 술주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2026년 한국 경제의 서늘한 민낯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래 절벽을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었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매일같이 갈아치우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실한 노동 소득만으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갈 곳 잃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바로 기존의 낡은 문법을 파괴할 수 있는 비대칭 자산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데 그 폭발적인 에너지의 중심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심리가 아닙니다. 이 꽉 막힌 한국 경제의 질식사 직전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투자처를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 거대한 머니무브의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투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코인 중에서 왜 하필 또 리플일까요? 리플 이야기만 나오면 조건반사적으로 치를 떠는 분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 절반은 넘을 겁니다. 리또속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니까요. 지난 몇 년간 희망 고문당하며 물려있던 시간을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그 심정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2026년 현재의 판을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욕하고 떠나는 사이에 정작 물밑에서는 아주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개미들이 이건 스캠이다, 망했다라며 손절치고 나갈 때 월가와 거대 금융기관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물량을 매집해 왔습니다. 2026년이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 바로 그 지긋지긋했던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소송이라는 족쇄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존의 낡은 스위프트 송금망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뉴스 몇 줄 나오고 많은 호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리플의 ODL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면
지금은 실제로 돈이 오가는 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듯 일상적인 결제 수단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은행과 은행, 국가와 국가 사이를 오가는 거대한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리플이 장악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기술은 완성되어 가고 사용처는 늘어나는데 정작 대중들의 관심은 바닥입니다. 옆집 철수 엄마도 직장 동료 최 대리도 리플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바로 이 지점이 기회라는 겁니다. 투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대중이 환호할 때는 꼭지였고 대중이 혐오하고 외면할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리플에 지쳐서 떨어져 나간 바로 그 자리, 빈집이 된 그곳에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다리를 틀고 앉아 폭등의 방아쇠가 당겨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저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눈앞에 다가온 기차를 멍하니 보내버리실 건가요? 기관들이 바보라서 지금 이 시점에 리플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그림을 그들은 이미 완성했는지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리플의 운명을 가를 진짜 핵폭탄은 차트 쪼가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리플랩스의 나스닥 상장, 즉 IPO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이걸 단순히 주식시장에 회사 이름 하나 올라가나 보다 정도로 가볍게 넘기시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게 왜 코인 가격이랑 직결되는지 그 숨은 연결고리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거든요. 제 지인 중에 강남에서 부동산으로 잔뼈가 굵은 60대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 코인이라면 그거 데이터 조각 아니냐며 쳐다보지도 않던 양반인데 요즘 저한테 밥 한번 먹자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리플 코인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리플 주식을 장외에서라도 어떻게 미리 살 수 없냐고 묻더군요. 평생 돈 냄새만 맡아온 눈치 빠른 자산가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리플랩스가 제도권 금융의 심장인 나스닥에 입성한다는 건 그들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XRP라는 코인의 미국 월가가 공식적인 보증 수표를 찍어준다는 뜻과 같다는 걸 말이죠.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똑똑히 보셨잖아요? 기관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자마자 가격은 전 고점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리플 IPO는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과 달리 이건 실체가 있는 기업이 뒤에 버티고 있고 수익 모델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 수순은 불 보듯 뻔하죠. 바로 리플 ETF 승인입니다. 그때 가서 뉴스 보고 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호가창은 텅텅 비어 있거나 여러분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가격대에 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세력들이 과연 우리 같은 개미들 다 태우고 순순히 꽃길로 모셔다 줄까요? 절대 아니죠. 상장 소식이 구체화될수록 오히려 찌라시성 악재 뉴스를 퍼뜨리면서 가격을 사정없이 위아래로 흔들어댈 겁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량을 헐값에 뺏어내야 자기들이 더 싸게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차트가 지지부진하다고 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인지 아니면 개미 털기의 마지막 단계인지 박 사장님처럼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셔야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속으로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워하는 그 이야기, 가격 이야기를 좀 시원하게 해볼까요? 리플, 과연 10,000원 갈 수 있을까? 지금 차트 보고 계신 분들은 코웃음 치실 겁니다. 동전 주제에 무슨 지폐냐고 1,000원이나 지키면 다행이라고 자조 섞인 한숨만 내쉬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17년 그 전설의 불장 때 리플이 2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치솟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건 계단식으로 예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그마가 분출하듯 단순간에 모든 상식을 파괴하며 폭발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 리플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강제성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국제 송금 표준인 ISO 2022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 그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의 언어를 통역해 줄 유일한 대안으로
리플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인프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 금융망을 돌리면 리플이 쓰이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정작 가격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 초입에서 개미 투자자의 90%는 물량을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전만 오면 판다라고 벼르고 있던 분들, 혹은 두 배만 먹고 빠져야지 하는 소박한 욕심을 가진 분들이 그 거대한 상승 파도의 초입에서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기 때문이죠. 세력들은 바로 그 물량을 받아먹고 유유히 10배, 20배 위로 가격을 들어올릴 겁니다. 비트코인 100만원 할 때 사서 200만원에 팔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1억 원을 넘기는 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그 역사가 리플에서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옆집 김 부장님이 이제 리플 끝났다고 욕하며 앱을 지울 때 강남의 박 사장님은 웃돈을 줘서라도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이 극명한 온도 차이. 2026년은 그 인내심의 대가를 처절하게 검증받는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거친 파도를 끝까지 타고 넘을 배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파도 앞에서 겁먹고 뛰어내려 상어밥이 되실 건가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의 부를 결정짓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당장 거래소 어플 켜서 시장가로 풀매수 때리려는 분들, 그 성급한 손가락 잠시만 멈추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 안 듣고 덤비시면 장담컨대 수익은커녕 소중한 퇴직금과 전세 자금까지 싹 다 날리고 한강 물 온도 체크하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불장이 온다는 건 역설적으로 준비 안 된 개미들의 무덤이 역사상 가장 많이 생긴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세력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태우고 곱게 가격만 올려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진짜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멘탈을 가루로 만드는 공포의 지옥 구간을 정교하게 설계해뒀을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계좌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30%, 40% 찍혀있는 살인적인 변동성이 찾아올 텐데 그때도 과연 리플은 미래다를 외치며 버틸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코인으로 좀 벌었다가 소위 선물 거래에 손대서 패가 망신한 후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큰 방향이 상승장인 거 뻔히 알면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크게 먹겠다고 레버리지 5배, 10배 쓰다가 잠깐의 조정 파동 한 번에 강제 청산당해서 전 재산이 영원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술 취해서 울먹이며 하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형, 차트가 결국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돈은 이미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렸어. 방향을 맞추고도 돈을 다 잃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일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지금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유일한 무기는 현금 비중 조절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 딱 이 두 가지뿐입니다. 빚내서 하는 영끌 투자, 인생 역전 놀이는 몰빵 투자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월급 들어올 때마다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기계적인 매수, 가격이 폭락하면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단을 낮출 박앤세일 기회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승부해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2026년은 스마트폰 시세창을 1분마다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직하게 엉덩이 붙이고 본업에 충실하다가 연말에 계좌 뚜껑을 열어보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해입니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 시장 떠나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이라는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으려면 딱 세 가지만 뼛속 깊이 새기시면 됩니다. 침몰하는 한국 경제라는 타이타니코에서 월급만 믿고 있지 말고 기관들이 은밀하게 옮겨 타고 있는 리플이라는 구명보트에 여러분의 자산을 한 발이라도 걸쳐 두십시오. 제발 눈앞에 등락에 쫄아서 단타 치지 말고 IPO라는 거대한 파도가 올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사람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는데 절대 빚내서 인생 걸지 마시고 없어도 사는 여유 자금으로 세력의 흔들기를 비웃으며 즐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2027년에 가서
그때 그 형 말 듣고 살 걸 하면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거친 파도 끝까지 타서 웃으면서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누르시고 멘탈 꽉 잡을 준비 되셨으면 출발합니다.